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선출 열흘 만에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당의 쇄신과 변화라는 과제를 안고 친한계 5명, 친윤계 4명으로 인사를 배치했는데요. 뭐 5대4 구성이니까 저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전당대회 표심을 읽다 보면은 그 당원도 지지자들의 3분의 2는 변화하고 쇄신하라 이런 거고 나머지 3분의 1은 화합해라 갈등하지 말아라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 인선 자체는 좀 높이 평가하는 편입니다. 네. 예를 들어가지고 민주당하고 비교해보면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찐명부터 찐명까지 그냥 쫙 이 스펙트럼하게 구별이 안 되는데 그에 반해가지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어서 저는 그걸 받아 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한동훈 대표도 대표가 돼서 진영직 최고위원을 사실은 대표이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적 단계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수파를 형성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5대4로 만들어서 결정을 해나가는 이 구조를 한동훈 대표가 선택했다라고 보고 그건 이제 63% 얻은 당대표의 권한이다 이렇게 이해해주고 한동훈 시대가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민주당도 지금은 제가 보기에 이제 당선되기 위해서 친명, 친친명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또 최고위원이 돼서 그 위치에 오르면 당원과 국민 또 여러 가지 민주당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제가 보기에는 잘 논의해 나가는 지도부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그 친윤계 최고위원으로 분류가 되시는 김재현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가 사실 정치권에 와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처음 인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치권에 실제 활동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평소 신뢰하고 함께 일했던 분을 당 지도부에 모셔서 함께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탕평 인사를 왜 하지 않았느냐, 지역 안배를 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함께 그 이야기도 하고 좀 의논도 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믿음이 가는 사람하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정치권에 오래 있었다면 탕평 인사도 하고 무슨 반대편에 있는 분도 발탁해서 같이 일해도 되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그 자신이 신뢰하는 분들로 구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 한 가지는 그런데 5대4, 4대5 하면서 마치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는 사람 4명 내지 5명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늘 한동훈 대표를 견제할 거다 또는 반대편에 있을 거다라고 의식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저는 현실에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제가 우리 당에 21년째 지금 몸담고 있는데요. 네. 저는 최고위원으로 3번 선출직이 되었지만 그전에 정책위 의장으로도 역시 최고위원이었고 그 앞에 전략기획본부장이나 원내수석으로 기획위원장으로 늘 최고위 참석을 했는데 지난 21년 동안 최고위에서 최고위원들이 표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론하고 설득 과정 표결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표결을 하고 5대4로 갈라져서 싸운다면 그 당이 존재하며 그 지도부가 존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란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4대5니까 5대4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한 것 자체가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였다는 거죠. 근데 이준석 대표 시절에 보셨지만 최고위원들이 견제를 하면서 또 문제가 됐잖아요. 나중에는 견제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견제할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이준석 대표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고 이준석 대표가 처음 대표가 됐을 때 그때는 다 지지했죠. 도우려고 했죠. 그리고 지금 상황하고는 그렇게 견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준석 사태를 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해가지고 대표를 갖다가 내쳐버렸지 않습니까? 그건 쿠데타였고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 김기현 대표 뽑힌 거나 일종으로 딱 보게 되면 그냥 임기 마치게 내버려둬도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무리하게 대표 딱 세웠는데 올해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딱 깔려 있는 거고 윤석열 그 후보를 갖다가 입당시킬 때부터 사실은 대표가 지방 내려가 있는데 뭐 그냥 바로 입당을 시킨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표 패싱부터 있었거든요. 국민들이 그걸 다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야 뭐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그 규약에 따르면 뭐 그러니까 선출직 2명은 있어야 된다면서요. 또 내칠까봐 그 숫자의 확보가 필요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사실은 대표 되자마자 그 첫날부터 축하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견제구 날리셨지 않습니까? 김재원 최고도 그렇고 그다음 김민정 최고도 그렇고 첫날부터 견제구 날리는 걸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인 원내대표가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당헌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하게 되고 겉으로 보기에도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른 것이 명백한데 이런 경우에는 원내대표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 것이 그게 지금 우리 당의 원칙이거든요.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뭐 검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 이런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원내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게 당 대표가 이르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제 입장이고요. 아마 원내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적어도 그날만큼 박수를 쳐주고 현안이 있은 다음에 뭐 비판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첫날부터라고 하니까 저 체제가 갈 길이 멀구나 정말 험난하겠구나 라고 하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5대4니 4대5이라는 숫자가 문제가 됐던 거죠. 근데 이준석 시즌2가 될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장동혁 최고하고 진종호 최고가 있는 것만으로도 뭐 체제가 뭐 무너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5대4냐 4대5냐는 것은 정치적 마지노선이 되거나 표결 기준선이 되지는 않아요. 김재원 그 최고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 정당 역사상 그 최고위원회가 표결까지 간 사례가 없습니다. 표결까지 가는 거는 정치적 막장 상황일 때 가는 겁니다. 다만 이번 한동훈 대표의 인사에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자기 사람 많이 쓰고 그런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필요한 겁니다. 다만 새로 임명한 분들이 보세요. 김종혁, 정성국, 신기욱, 곽규택, 한지아 다 도움 분들인 건 맞는데 정치적 경험이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비하면 당직 인사를 할 때 정치적 경륜이 좀 풍부한 분들을 좀 많이 얘기를 듣고 좀 이렇게 기용을 했었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당 주변에서 나오는 해석들이 한동훈 대표가 친정 체제를 완성하려고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 꼭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 우려들이 나오는 거죠. 한동훈 대표는 그 당대표가 되고 2년간의 기간은 사실은 뜨거운 불판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검증받고 그것이 정당과 당정관계, 당내의 일들을 원활하게 해나가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능력을 가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는 친정체제를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통해서 세수는 세부대로 해서 싹 바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판단과 결정을 한 거고 1년 후, 1년 반 후에 한동훈 대표는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로 갈 건지 아니면 집으로 갈 건지 평가를 받겠죠.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